어릴 적부터 우당의 삶을 듣고 강렬한 인상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정말 환영하고요. 앞으로 자주 모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걸어가는 길을 보시면 차차 아시게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오늘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이 윤석열 전 총장이 사실상 첫 공개 행보를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4월 2일에 아버지와 사전 투표를 한 이후에는 카메라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었던 윤 전 총장인데요. 그동안 직접적인 발언이 없었기 때문에 그가 어떤 말을 했을지가 큰 관심이었습니다. 윤 전 총장이 선택한 첫 공식 행보, 곧 공식 행사는 독립운동가 우당 이회영 선생의 기념관 개관식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우당의 삶을 듣고 강렬한 인상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우당과 그 가족의 삶은 엄혹한 이 망국의 상황에서 정말 그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아주 생생하게 상징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입당도 검토 중이신 걸로 계속 전해지고 있는데요. 입당은 좀 언제쯤에 하실 계획이신가요? 제가 아직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제가 나타났는데 이제 제가 걸어가는 길을 보시면 차차 아시게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본격적인 정치 행보는 언제쯤에 하실 계획이신가요? 제가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기대 내지는 또 염려 이런 거 제가 다 경청하고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모가 10원 항상 피해준 적 없다 말씀하신 건 어떻게 주장이 그대로입니까? 오늘 행보 사실상 대권 행보라고 봐도 될까요? 다들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어떠신가요? 피로감이 좀 떨어지는 대권이 생길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국민의힘으로 오늘 일정만 공개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장모님 전 한 번만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 그만! 이도훈 의원님, 이 오늘 얘기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그런데 화면에서 지금 고스란히 다 나왔는데 주변에서 이런 걸 정리하는 참모도 없고 취재 열기를 좀 막는 포토라인도 없고 첫 사실상 공개 행보 치고는 뭔가 좀 정신이 없는 모습도 좀 들어서요. 굉장히 중요하고 민감한 시점에 굉장히 주목받는 인물이 그 공개석상에 등장했으니까 굉장히 화제성이 있는 이벤트이긴 하지만 사실 정치적으로 너무 거창하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행사 참석 자체가 지난 3월 4일 날 사퇴를 하고 3월 22일 날 이종찬 전 국정원장, 그러니까 친구인 이철우 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아버님이죠. 찾아갔을 때 이 얘기가 나왔고 그러면 그 우당 선생 그 기념관이 개관하면은 저도 반드시 행사에 참석하겠습니다. 약속을 해서 오늘 참석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기획된 이벤트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이 정치적으로 관심을 끌고 뭔가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지는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죠. 오늘 그래서 윤 총장이 낸 메시지가 4개 정도 됩니다. 첫째, 노블리스 오블리지를 얘기했어요. 내가 정치에 나서려고 하는 건 무슨 권력욕이나 뭐가 되기 위한 게 아니다. 내가 사회적으로 갖고 있는 책임을 다하기 위한 거다. 그런 뜻이 하나 있고, 두 번째, 한 나라가 어떤 인물을 배출하느냐, 어떤 사람을 기억하느냐, 이걸 굉장히 강조했는데 정치에는 상징자본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회영, 마침 친구의 증조부를 상징자본으로 삼은 거고 입당과 관련해서 이 부분도 굉장히 관심들이 많은데 제가 가는 길을 보면 차차 알게 될 거다. 너무 급하게 하지 말아달라. 내가 천천히 내 스텝대로 가겠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대선 도전이나 정치 선언 이런 거는 국민들 기대, 염려 다 경청하고 있다. 지켜봐 달라. 참모들이 뭐라고 하든 당에서 뭐라고 하든 나는 내 스케줄대로 간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최근에 피로하다. 간보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기왕에 어차피 행사 참석하러 간 기회에 국민 여러분 저는 제 스케줄대로 가고 있습니다. 걱정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 메시지를 낸 겁니다. 그러면 공식적으로 국민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정치 참여 이런 걸 언제 얘기할 거냐? 그거는 본인이 때가 됐다고 생각하면 정식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기자들 앞에서, 국민들 앞에서, 카메라 앞에서 공식적으로 선언하게 될 겁니다. 이동훈 의원님이 크게 한번 설명을 좀 해주셨어요. 그런데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오늘 행사가 시민들에게도 공개가 됐기 때문에 윤 전 총장을 지지하는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이 서로 고함까지 치면서 신경전도 있었습니다. 김근식 교수님. 예. 그래서 윤 전 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이런 말 나오니까 자제 부탁드린다. 사실 오늘 좀 이례적인 장면들이 꽤 많았습니다. 뭐 사실은 많은 국민들의 지대한 관심을 가졌던 인물이고 또 가장 지금 핫한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윤석열 총장이 공개 행사의 첫 행보를 보였기 때문에 당연히 또 미리 언론을 통해서 예고가 됐던 행사고 그러다 보니까 지지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이 지금 참석을 해서 구호를 외치기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이 자제 부탁드립니다 이야기를 했는데 저 장면을 보면서 과거에 징계 과정에서 마지막 사퇴하기 직전인가 그 윤석열 총장을 지지하는 그 그룹들이 항상 대검 앞에서 지지 시위를 했었어요. 굉장히 추운 날이었습니다. 혹한에 마지막 출근길이 될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 내려가지고 마음을 잘 압니다. 정말 여러분의 마음을 안데 추우시니까 이제 그만하셔도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들어간 적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저는 이제 그런 분위기에 저는 그 어떤 그 인간적인 모습을 보인 것 같은데요. 저는 윤석열 총장의 저 메시지하고 오늘 아까 이도훈 의원이 이야기했던 오늘 나왔던 공개적인 멘트의 이야기는 저는 가장 중요하게 저는 생각했던 게 뭐냐면 세 가지 아까 단어입니다. 기대와 염려와 경청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대라는 것은 야권의 대표적인 유력 대권 주자로서의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고 기대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고요. 또 염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혹시 낙마하지 않을까? 아니면 무슨 다른 어떤 네거티브에 의해서 또 어떤 부정적인 효과가 나지 않을까? 이런 또 염려도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기대와 염려를 다 알고 있으면서 저는 그 세 번째 단어가 가장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경청하고 있습니다. 잘. 경청. 네, 그러니까 경청의 자세는 사실은 정치인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인데 이 경청이라는 단어는 상당히 중요한 겸손한 자세로서 국민들의 한쪽의 지지, 한쪽의 어떤 반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귀담아 듣고 열심히 듣고 있으니까 앞으로 제가 가는 길 지켜봐 달라는 의미로 좀 해석을 했기 때문에 저는 뭐 오늘 첫 행사는 미리 약속된 행사긴 하지만 그동안의 피로감에 대한 논란을 한 번에 불식시키면서 정치적인 행보를 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한 발자국 더 내딛는 저는 그런 정치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 교수님 하나 더요. 그러면 사실상의 정치 대비다. 네, 그렇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저는 물론 이제 공개적인 대권 출마 선언이나 공개적인 정치적 행보로서의 어떤 입당이나 이런 것들을 그 기자회견을 통해서 한 건 아니지만 검찰총장 사퇴 이후에 수많은 논란과 기대 속에서 나와서 제 길을 갈 거니까 지켜봐 주시고 여러분들이 제 갈 길을 다 기대하고 염려하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경청하겠습니다라고 한 것은 제가 볼 때는 공개적인 대권 선언으로서의 한 발자국을 더 내딛는 그런 저는 한 단계 스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윤 전 총장의 말을 글로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기대와 염려 이런 것을 다 경청하고 알고 있다. 지켜봐주게 부탁드린다. 입당 시기를 취재진이 질문하니까 제가 걸어가는 길을 보면 차차 아시게 될 것이다. 정 의원님, 이 차차 아시게 될 것이라는 단어 숨은 뜻은 뭐라고 보십니까? 그냥 별 숨은 뜻 없어 보여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거 좀 사실은 두 분은 되게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좀 약간 우려와 걱정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검찰총장, 검사로 있을 때는요. 검찰 조직 안에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밀실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세상 밖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게 정치를 한다는 건 쉽게 말씀드리면 광야로 나오는 듯한 느낌인 거거든요. 그 다음에 국민들과 소통을 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언론하고 먼저 소통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언론을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근데 이게 그 국회의원이나 정치인이 되면 여의도 정치라는 게 좋은 점과 나쁜 점이 다 있는데 사실 트레이닝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 소통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되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 지금 윤석열 총장은 그런 경험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오늘 나왔을 때는 본인이 생각을 했어야 돼요. 아무리 내가 손님으로 왔고 나는 이러이러한 뜻으로 왔다 이렇게 말하지만 기자들이 많이 모일 거라는 건 다 알고 그 다음에 무엇을 질문할 거라는 건 다 알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러면 당연히 생각을 했어야죠. 내가 어떤 대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과정으로 내가 이렇게 그 기자들하고 소통할지. 근데 지금 그게 제가 봤을 때 이게 한번 오늘로서 저는 족하다고 봐요. 오늘로서.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요. 실수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제 국민들께서 자꾸 이게 뭐지? 그 다음에 언론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 지난번에 송영길 대표가 사실 조국
사건에 대해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사과를 했지만 그게 사과였습니까? 결국은 윤석열 총장에 대한 협박 아닌 협박이었거든요. 장모에 대해서 마치 그 배우자에 대해서 뭐가 있는 것처럼 예. 얘기를 했잖아요. 앞으로 그 민주당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언론을 통한 선전선동도 있고 이간책도 많을 텐데 제가 볼 때는 빨리 입당을 해야 된다. 저렇게 혼자 놔두면은 큰일 난다. 그래서 저는 오늘 진짜 제가 걱정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리는데요. 빨리 입당하셔야 돼요. 이거는 정치적인 저 다 내려놓고 예. 오로지 지금 윤석열 총장 걱정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빨리 들어와서 이 당 안에서 보호도 받고 그다음에 당 안에서요 경쟁해야죠. 예. 그다음에 당에서 공격받는 거 그 내부에 그것도 받으면서 이겨내야죠. 준비가 잘 안 된 첫 공개 행보였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오늘 행사 참석은 지난 3월 3일 검찰총장 사퇴 기준으로 무려 98일 만에 첫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과거 모습을 저희가 한번 준비했습니다. 저는 오늘 총장을 사직하려고 합니다. 검찰에서의 제 역할은 이제까지입니다. 투표장에 보통 부인분들과 많이 오시는데요. 오늘 부친분과 함께 오신 이유가 있을까요? 보시다시피 아버님께서 기력이 전 같지 않습니다. 100번 행보로 해석해도 괜찮을까요? 이제 저런 기자들의 질문이 더 공세적으로 많이 나올 텐데요. 김주옥 교수님. 그런데 어찌됐건 오늘 오후가 첫 공식 행보다. 독립운동가 우당 이회영 선생 기념관 개관식에 참석을 한 거다. 뭐 아무리 미리 어느 정도 여길 가겠다고 약속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독립운동가의 기념관 개관식 윤 전 총장에게는 또 여러 일본과 관련된 메시지도 좀 읽을 수가 있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윤 전 총장 자체가 외부와 접촉, 언론 접촉이 없기 때문에 꿈보다 해먹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해먹이 너무 많다 보니까 소위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기 너무 힘들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저는 핵심적인 이번에 키워드는 저는 열사본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본인이 정치적인 입장을 간다고 얘기한다면 사익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가 정치를 가겠다라고 하는 하나의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우당 이회영 선생 기념관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을 한 것 같고요. 본인 스스로도 노블스 오블리주를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메시지를 주려고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제 이 내용들 보면서 고민스러웠던 대목들이 그러니까 제가 걸어가는 길을 보면 차차 아시게 될 것이라는 얘기가 전 여전히 아직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소위 새로운 해법들을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한 것 같다. 그러니까 뭐냐면 중도와 보수층을 아우를 수 있는 어떤 임팩트 있는 자기의 설득적인 논리나 내용들을 만들지 못한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많은 유권자들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중도 유권자층은 진짜 국민의힘으로 가는 거야? 예. 보수 유권자층에서는 진짜 국민의힘으로 오는 거야? 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 두 가지를 융합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본인이 소위 국민이 기대하고 있는 공정과 정의라는 가치를 위해서 국민의힘으로 갔을 때 중도 유권자층이 거기에서 동의해 줄 것인가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예. 또 예를 들면 보수 유권자층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당에 들어간다고 얘기했을 때 그 당에서 본인이 생각할 만큼의 보수 입장들을 명확히 제시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딜레마가 분명히 있어서 제가 볼 때는 행보를 해서 많은 부분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첫 행보는 했습니다만 거기에 합당할 만한 내용들을 만들어내기에는 아직까지 상황이 무르익지 않은 이런 상황이어서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지금 상황 자체가 본인에게는 정치적인 행보는 결정을 했습니다만 예. 그 행보에 맞는 내용과 컨텐츠를 채우는 데는 아직까지는 본인 스스로가 해답을 얻지 못한 이런 상황이 있다는 것을 오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상의 첫 공식 행보기 때문에요. 오늘 윤 전 총장이 일거수일투족 꽤 주목을 받았습니다. 현장 화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당 선생 기념관 개관식이니까 제가 어른들께 어릴 적부터 우당의 삶을 듣고 강렬한 인상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우당 선생의 기념관 개관이 아주 뜻깊고 대단히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회영 기념관 개관 축하를 위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참석하셨습니다. 사실 이게 첫 공식 행보니까 저렇게 취재진이 많이 와서 그렇지 이 행사 자체만으로도 꽤 의미가 있잖아요. 이도호 의원님. 실제로 윤 전 총장과 이 중마고인 이철우 교수 그리고 이 이회영 선생의 일가와
어떤 인연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이회영 선생은 우리가 역사적 인물로 그 백사 이항복 그 선생 있지 않습니까? 그 조선 중기의 그 정승을 지냈죠. 그 후손인데 그 일가가 굉장한 거부였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그 일제에 빼앗기니까 형제 6형제, 일가 50명 전원이 만주에 가서 독립운동을 시작한 겁니다. 전 재산을 털어서.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알려진 게 우리 영화 암살이나 밀정에서 봤던 신흥무관학교를 만들어서 수많은 독립투사를 배출했고 또 나중에 신민회들 만들어가지고 또 독립운동도 열심히 했죠. 이회영 선생의 그 자손 가운데 이제 형제가 있는데 한쪽 형제의 그 장손이 이종찬 전 국정원장이고 또 다른 그 장손 한 분이 우리 민주당에서 국회의원 지내신 이종걸 의원입니다. 그리고 이종찬 원장의 아들이 이철우 연세대 법학전문대 교수, 그 윤석열 전 검찰총장하고 초등학교, 대강초등학교하고 그렇죠. 서울대 법대 동기고 그래서 평생의 친구고 어릴 때부터 하루는 이종찬 원장의 집에 가서 놀고 하루는 윤기중 교수 집에서 놀고 이렇게 집을 왔다 갔다 하면서 놀았기 때문에 같이 공부도 하고 그래서 양 집이 사실상 그 형제처럼 지냈고 사실은 최근에도 이제 윤 전 총장 그 부친이 남가자동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남가자동을 아마도 그 윤 전 총장보다는 이철우 교수가 아마 더 자주 찾아뵙고 윤기중 교수한테 인사도 드린다고 합니다. 그런 개인적인 그 사적인 인연이 있고 또 윤석열 전 총장 본인이 이회영 그다음에 그 형제의 독립운동에 대해서 매우 높게 평가하고 일생의 스승으로 삼아왔기 때문에 오늘 행사에 간 거고 조금 이제 정치적으로 보면은 6월이 이제 호국의 달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훈의 달인데 보훈은 크게 이제 3가지가 있습니다. 일제로부터의 독립 하나가 있고 북한 중군과 싸운 그 호국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민주화 운동인데 지난 5.18을 통해서 민주화에 대한 메시지를 냈고 오늘 독립에 대한 메시지를 냈고 6월 6일 현충일에 이제 말하자면 호국에 대한 메시지를 냈죠. 아마 6.25에도 메시지가 나올 것 같은데 어쨌든 5, 6월 굉장히 국가적인 기념일을 많은 달을 맞아가지고 본인이 내고 싶은 메시지를 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행사는 서울시가 주최를 했기 때문에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참석을 했습니다. 오 시장은요 이 자리에서 윤 전 총장을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서울시 행사를 여러 번 치렀습니다만은 이렇게 취재 열기가 뜨거운 경우는 처음인데요. 이렇게 많은 취재진이 오셔서 이 예장자락 그리고 우당선생님 기념관 서울시민 전체 다 한꺼번에 알 수 있게 도와주신 분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님 같으세요. 정말 환영하고요. 앞으로 자주 모셔야 되겠습니다. 환영하고요. 앞으로 자주 모셔야겠다. 물론 윤 전 총장이 주인공은 아니었지만 이 기념식에 그래도 꽤 주목을 받았으니까. 근데 김문식 교수님. 네. 오늘 알려지기로는 오 시장이 윤 전 총장 실제로는 처음 봤다고 하는데 사실 재보궐선거 기간 동안 오 시장이 윤 전 총장을 좀 교감하고 있다 이런 말도 좀 하지 않았었나요? 소통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죠. 소통이라는 간접적 방식으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만나서 대면한 건 제가 볼 때 처음으로 알고 있고요. 당연히 서울시에서 주최한 행사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이 참석을 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 화면에 나옵니다만 오세훈 시장과 대면에서 악수하는 장면, 그다음에 민주당 송영길 대표하고도 대면에서 악수하는 장면, 그다음에 민주당 측에서 온 국회의원들하고도 인사를 하고 이렇기 때문에 저는 저 자리에서 오세훈 시장이 특별히 각별하게 윤석열 총장에 대한 어떤 관심과 애정을 표현한 것은 지금 당연히 야권의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로 한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야권의 지금 당적을 갖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으로서는 친근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저는 저 자리에서 다들 실제로 이 우당 기념관을 개관하는 자리에서 초청받을 수 있는 자리에서 오는 거지만 윤석열 총장은 사실 지금 자연인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은 전 검찰총장이 자연인이기 때문에 무슨 시장이나 국회의원이나 이게 아닌데도 왔다는 것 자체가 언론의 관심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큰 인물로서 일단 대접을 받는다는 것을 오늘 아마 처음으로 느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일반 자연인이 내가 잘 아는 아버님의 친구분이시고 내 아는 초등학교 대학 동창의 가족 행사에 초대받아서 온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만 VIP로 지금 대접을 받아서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대권 행보를 하고 정치적 행보를 할 때 정말 얼마나 많은 관심과 사람들의 시선들이 있는가를 아마 몸소 깨달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보면서 공개 행보를 할 때 내가 유의해야 될 점, 그리고 공개 행보를 했을 때 질문들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할지 충분히 예상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왔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예. 저는 오늘 정도의 답변이면 지금의 시기에서는 적절하게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네.